억압과 자유, 염상섭의 만세전이라고 되어놓으면 여기에서의 만세는 3.1운동 이야기하는 거고 3.1운동 1919년 3월 1일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말에 우리 사회가 어땠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참담한 현실, 주제니까 언제나 중요하죠. 밑줄. 그리고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뭐라고 표현했었냐?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고, 조선인들은 그 속에서에 살아가고 있는 구더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소설은 호흡이 긴 문체의 사용이 두드러질 뿐만이 아니라 호흡이 길어요. 만연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동경에서 조선, 조선에서 다시 동경으로 이동을 하는 여로형 구조를 통해서 여로형 구조에다가 밑줄. 그런데 출발 지점으로 원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말을 또 써주기도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점 회귀형 여로형 구조. 이렇게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주의. 원래 제목은 묘지였어요. 3.1운동 직전에 암울한 시대 상황을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로 인식하여 조선인 구더기, 조선 묘지, 당대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개인의 존재를 사회적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근대소설의 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만세전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 자, 원점 회귀 여로형 구조. 동경에서 출발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동경으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 동경에서의 출발해서의 이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옷차림이 괴이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노형은 무엇을 하시오? 나는 딴소리를 하였다. 소설에서의 나가 나온다. 서술자.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죠. 그래서 위에 슬쩍 지나갔었던 1인칭 주인공. 예, 갓 장사를 하고 다닙니다. 갓이요? 요새도 그것이 잘 팔리나요? 요새라고 이야기하면 개화가 된 이후의 세상에. 아이 그렇죠. 촌에서는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라고 하면서 개화가 아직 전면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사람들 사이에 전통을 지켜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나는 좀 의외로 생각했다. 왜? 나는 머리 깎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거든.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 노형부터 왜 머리는 안 깎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머리 깎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이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여기에서의 귀찮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외놈들이 머리 깎지 않은 사람들 괴롭히고 그랬었거든요. 일제의 탄압. 아유 웬골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괴롭고 실상 돈이 더 들죠.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네들 저기 나처럼 나는 지금 복장이 머리 깔끔하게 깎고 일본식 교복 입고 서양식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네들처럼 내지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 요즘 시대의 학문이라도 있어야죠. 머리만 깎고 내 집 사람을 만나도 말대답 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 순사에 가서든 더 귀찮은 때가 많죠. 요런 거지. 머리를 깎으면 너 쥐뿔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일본이 흉내내냐? 너무 재수없는 거지. 머리 깎으라고 명령 내려놓고 머리 깎으면 너 왜 우리 흉내내냐?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바로 요런 게 사람 귀찮게 만드는 거겠지.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 얕잡아 보면서 하는 말이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외놈 쪽발이 이런 식으로.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웬만한 건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머리를 깎지 않으면 무시는 당해도 괴롭힘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같은 조선 사람끼리도 양복을 입으면 대접이 다른데 머리라도 깎는 게 저 사람들한테 덜 천대를 받지 않소? 언제까지 함부로 훌 뿌리는 대로 휘둘리는 대로 굽적굽적 하고 요보 소리만 들을 것이오? 나는 걸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무엇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말에 일리가 있다. 뭐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맞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밑에 여기 있죠?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거 말에 일리가 있다고 동정을 하면서 이거죠. 80페이지. 아유, 흩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 머리를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 지팡이에요. 그거 짚고 다녀보쇼.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 따구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 번쯤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일본어라도 능통하지.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천한 사람들이야 맞으면 맞지 별 수가 있나요 호호호.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 하고 떡 목판에 엎드려진다 라는 경우로 미친 척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부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에 웃기만 하면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대로 굴복한 듯이 보이면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이 외놈의 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겉과 속이 다르게 하면 표리부동하게 행동을 하면 겉으로는 굽실굽실거리고 속으로는 쟤네들 욕해도 당장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여기 빨간색 밑줄 고식,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겁 이러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조선인들에겐 제일 나은 것이다.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처세술이다. 아니지. 어떻게든 억압을 당해도 되들어보고 고치려고 하는 게 최고의 처세술인데 이게 최고예요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죠. 일단 쓰여있는 표현은 반어. 무엇에 대한 반어? 조선인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반어법. 굴복하면서 살아. 그게 최고야. 반어. 중략 부분. 자정이나 넘은 뒤에 차는 대전에 와서 닿았다. 대전이면 이제 자기 고향이에요. 김의관 같은 하이칼라 신사는 이미 개화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매어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은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내려갔었다. 어머, 이 시절에도 하인이 있었어. 아직까지 신분 제도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았다. 얼마나 점거하냐라고 청소하는 역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30단! 렵다는 소리를 꽥 지르고 달아난다. 나도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원래는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내려 있는 거지. 그동안 눈이 5, 6초는 쌓인 모양이었었다.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었었나 보죠. 여기에서 너무 못 볼 것을 보고 있지. 지금은 뜸 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렸다. 추웠다고. 맨 끝에 달린 착간 앞으로 오니까 불이 환하게 켜진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복장을 입은 헌병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한 것이 환히 보인다. 기차 여기 있고요. 기차가 섰습니다.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겠고 여기 객차가 있겠지. 객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서 눈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기에서 조선인으로 보이는 청년 둘과 헌병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지. 얼굴 모습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일본 사람이 분명하다. 나는 수상하게 여겨서 얘네 둘이 딱히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창 밑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뭐라고 속살거린다. 그런데 장면은 이거지. 청년들은 어설프게 웃는 미소,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공포 그 자체 같았고 웃고 있는데 조선인 청년 둘은 웃고 있는데 공포에 질려있지. 나는 발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서슴지 않고 내 문으로 열고 나갔었다. 이렇게 있고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요 장면을 보고 문을 열고 밖으로 이제 나온 거지. 생각한 거죠. 조선인 이 두 명이 일본인 한 명에게 뭔가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가식적으로 웃어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막지 않고 횡댕그레 안 속에 난로랍시고 그 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 아유 씨. 대합실도 없는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면 어서 착관으로 들여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난로 옆을 힐끗 보았더니 또 조선의 현실이죠. 결박을 지은 범인이 너댓 사람이나 오르르 떨면서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있고 그 옆에 순사가 3명이나 지키고 앉아있는 게 눈에 띄었었다.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던 기차인데 한 번쯤 사람들 다 내리게 해서 기차 수색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이라도 좀 의심스러워 보이면 일단 묶어서 수갑 채워서 내려놓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중에 왜냐 머리에 파바를 하고 핏땡이가 된 떼땡이가 된 치마 저목비에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결박을 지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뒤로 팔을 묶고 있는 여인네,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는 여인네, 가슴팍까지 다 드러나게 그런 여인네까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지.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이게 더 충격적인 거죠. 그 여인네 등 뒤에는 자는 아이가 매달려 있어. 완전 갓난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엄마인데 저렇게까지 결벽을 해놓는 거죠. 바로 여기 나는 가슴이 선뜻하고 다리가 떨렸다. 왜? 바로 이것이 내가 목격한 조선의 현실이거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잡혀가고 있는 모습. 모든 광경이 어떠한 책 속에서 본 것을 실현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희미하게 머리에 떠올랐었다. 모든 광경이 어떤 책 속에서 본 것을 실현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조선의 현실이 어땠는지 몰랐던 거지. 이전까지는 조선의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여로형 구조, 여행하는 구조군요. 그렇죠. 여행하면서 조선인들이 당하는 현실을 하나하나 목격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깨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 글에 나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당시 지식인들은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않았었지. 그런 것도 살짝 비판하고 싶었었던 거거든. 나는 지금 꿈을 보지 않았나라는 의심까지 났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올 때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도망갈 때, 도망간 건 아니고 일본으로 유학 간 거죠. 오정 때 대전에 내려 점심을 사 먹던 집이 어느 방집인지 알 수가 없었다. 라면서 7년 만에 자신의 고향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 있었던 거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상전벽해. 세상이 변했습니다. 상전벽해.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을 컴컴해서 자세히는 안 보이나 일본 사람 집인 모양이다. 야과 온포를 파는 수레가 이미 일본화되어 있어. 적막한 밤을 깨트리고 호젓하고 처량하게 쩌렁쩌렁 요령, 종이에요. 종을 흔드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서 있다가 그때 내가 유학 갈 때 밥 팔던 30남짓한 객주집 계집은 지금 어디 가서 있나 하는 생각을 하다 다시 정거장 구내로 들어왔다. 발자국 하나 말 하나 제꺽 소리도 없이 얼어붙듯이 앉아있는 승객들 어때요? 잔뜩 겁먹고 앉아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이죠.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전히 오그라뜨리고 앉아있다. 결박을 지은 계집이 또다시 나를 쳐다본다. 여기 뒤에 자는 애기 등에 매달리고 있었던 그 여자. 곁에 앉아있던 순사까지 불쌍해 보였었다. 라고 하지만 야 이렇게 추운 날 아무리 외놈들이지만 니들도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목책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아까 차장실 앉아있던 두 청년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이 북받쳐 오르며 한층 몸을 더 부르르 떨었었다. 바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모든 기억이 꿈 같고 눈에 띄는 것마다 가엾어 보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승강대로 올라서서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말을 했었다. 이제 어때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지. 이것이 생활이라는 건가? 모두 되져버려라. 착관 안으로 들어오면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라고 나는 지그시 입술을 악물어 보았었다. 무덤, 조선, 구더기, 조선인 정도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뭐 요렇게 하고 딱히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다 그랬어요. 뭐 물론 모두 다 그랬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윗글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무시하며 부른 호칭은 요거죠. 갓장수는 머리를 깎으려면 이에 걸맞게 일본어,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소위 말하는 시체, 학문이나 시체, 학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는 그럴 수 없으니 머리 길고 무시당하면서 그냥 잠깐의 모욕만 당하고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갓장수가 그렇게 뭐 나쁜 생각이다, 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독립이 늦어진 거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면 어떡할 거야?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적극적으로 나라나 안 팔아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지.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3번 드려봅니다. 시작.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에 같이 나와 갓장수가 토론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저는 갓을 쓰지 말고 머리를 깎는 것에 찬성합니다. 세상도 변한 마당에 굳이 갓을 사는 비용까지 들이며 귀찮게 머리를 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조선 사람끼리도 양복 입으면 대접해주잖아요. 머리라도 깎으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덜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에휴, 갓을 사는 비용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머리를 깎는 게 갓 사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 깎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옷과 신발 등 다른 것도 바꾸다 보면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머리를 깎으면 조선인들 덜 무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깎아도 일본말, 여기에선 내지어라고 했죠? 여기저기 귀찮게 불려다니는 것보다 천대를 당하는 게 더 낫죠. 얻어맞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이지. 얻어맞는 것보다 천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야말로 제가 본받아야 할 현명한 처세술이네요. 여기에서의 이 현명한 처세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기차가 대전역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내가 이동한 겁니다. 나의 심리 및 태도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었죠. 결박당한 젊은 여인의 등 뒤에 매달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고 있고, 이러다가 이 나중에 어떻게 이 감정이 분노로 이어지지. 밑에 3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별표 일단 해놓으시고, 여로형 구조는 길을 떠난 주인공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형식의 구조를 말합니다. 만세전은 여로형 구조를 취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아내가 위독한 소식을 듣고 일본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서 조선의 실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의 구조는 주인공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밑에다가 당시의 지식인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주인공이 현실 인식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 맞아. 이거 아까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그랬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말들은 꼭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1번. 조선의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 세 어절로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주인공 나는 조선의 현실을 뭐라고?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뭐 의미 쓸 필요 없습니다. 구더기,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조선인들. 무덤이라고 하면 조선 혹은 조선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정도로 써놓으면 끝이지 뭐 하실 거 있으면. 잠시만요.